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힘차게 또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아이들 계획은 또 우리가 할 일은 또박또박 하면서 또 주변도 신경 쓰고 그래야겠죠.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다 같이 함께 겪는 일이니까 서로 응원해 주시고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전까지 기말고사 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또 이제 플랜 잡아서 가야 되는데 학원들에서 문자는 엄청 많이 오고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죠. 이거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말 들어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이 두고두고 봤으면 좋겠다. 제가 따로 막 동영상을 막 찍어야 되는데 그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래도 설명회가 많아요. 영재고 합격한 아이들 설명회도 해줘야 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방송으로 나갈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는 오픈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근데 직전에 주시면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직전에 주신 것도 시간 되면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요즘 느끼는 거죠. 교육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세상은 여러 가지 어른들의 일로 복잡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저 사람은 어렸을 때 어땠을까?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저런 인성을 갖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아이들 교육하고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우리가 물론 공부를 잘해. 근데 공부를 새삼스럽게 못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균형적으로 잘 키워지고 있는가, 균형적으로 잘 키워지고 있는가, 우리 아이가 결국 이 아이가 20대 후반, 그죠? 우리가 그래도 20대 후반까지는 같이 살아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사회에서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들한테 희망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저거는 누구 한두 사람의 얘기 아닐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명문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세상에 좋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떠났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주관을 가지고 남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리적 사고가 부족해서 끌려다니지 않게 중도를 잘 지키고 또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를 위로할 땐 위로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참 많이 한 한전이었습니다. 나의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할 건 공감해주고 하는 사람으로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방학 특강을 하기 위해 가장 큰 인성은요. 네, 스텔라님 안녕하세요. 초록그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끈기라고 생각해요. 방학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끈기. 글쎄요, 끈기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질문 중에 대부분이 그런 거죠. 이제 C타입 같은 아이들이 특히 끈기가 좀 부족하고 인내심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근데 C타입, B타입, B타입을 다 떠나서 조급해요. 왜 애들이 어려운 문제나 좀 생각해서 푸는 거를 싫어할까? 그거는 빨리 끝내야 되는 강박관념이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우리가 지금 학원도 너무 많고요. 숙제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안에 가면 싫은 소리 들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막 생각하고 막 이러면 시간이 뺏긴다는 생각에 애들이 성질이 나는 거야, 성질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러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럴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자기 삶에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강남에서 제가 한 30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초등학교 어머니들은 주로 제가 다이어트를 해줬어요. 학원을. 좀 줄여야죠. 너무 많아. 여기 들어보면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기 들어보면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제가 볼 땐 돈은 많은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등록을 해. 그러면 애가 안 보이죠? 이거 수업을 듣고 나서 아이가 어떻게 발전해 있을 것이다. 이런 수업을 듣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거기서 얘기한 대로 돼 있을 거라고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렇게 돼 있는 거는 10개 중에 한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2개가 그 아이한테 맞았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하기에 본인이 흡족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재능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 한 1, 2, 3학년은 뭐 하고 다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노출이라고 분명 말씀드리지만 노출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파악한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하실 줄 아셔야죠. 그냥 그래도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이 여러 개가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엄마한테 나의 얘기를 했고 재능을 보여줬고 했는데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오히려 재능을 보여주면 그 재능에 대한 건 더 많이 까시잖아요. 그냥 아이는 뭘 잘하고 싶지 않죠. 잘하면 더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는 걸 보여줬으면 좀 못하는 거는 지우셔야 돼요. 근데 못 지워. 그리고 정말로 수학, 과학 잘해가지고 공대 가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스템 관련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자기 나라에 통틀어도 많지 않으니까 해외 아이들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다 수학, 과학 잘해야 되나요? 안 되면 많아요, 할 거. 수학, 과학은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한정 짓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문과인데 잘할 수 있는 정도. 문과인데 잘할 수 있는 그럼 문과 우리 애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글 잘 쓰고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하고 지장이 없으면 사회 문제나 글로벌 이슈도 접근하면서 얼마나 할 게 많아요. AI 시대에 문과는 먹고 살 거 없을 것이다. 지금 보세요. 대통령도 문과인데. 응? 우리 늘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아무리 활성화되고 모든 게 과학의 힘으로 굴러간다 그래도 결국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 인간이 할 거는 그거밖에 없죠. 통제하고 그게 정치고 그게 경영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고 물건을 만드는 건 다 후진국이에요. 공장은 다 후진국에 있지 않습니까?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에 공장이 없어요. 그들은 개발도상국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정하죠. 그래서 선물시장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시장을 배우지 않으면서 이과가 대세야. 이것도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지.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우리 아이는 수학과학 쪽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그럼 엄마가 찾아봐야지. 그냥 애한테 야, 안 돼. 수학과학 잘해야 돼. 하고 애하고 싸우고 앉았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난 수학과학 못하면 루저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수학과학을 잘해. 그러면 수학과학을 잘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이나 공학기술 중에 가장 탑라인에 뛰어들 수 있는 인재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양자역학,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모든 산업과 그 다음에 자본을 할 수 있는 인력 두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에서 뭐 VC나 이런 거 하시다가 오시는 국내 와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답답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취직하는 얘기만 자꾸 해요. 취업하는 거. 취업은요. 본인이 정말 CEO나 CTO가 될 만큼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많은 대우를 받습니다.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 얘기 듣죠. 미국의 대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완전 신입을 안 뽑아요. 요즘. 뽑을 이유가 없죠. 당장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삼성 이제 공채로 그냥 뽑는 그 회사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다 경력직으로 수시 채용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세요? 여러분 소리 안 들립니까? 나 여태까지 계속 떠들었는데 들리죠? 깜짝이야. 나 오늘 혼자서 나 독백했나? 이러고 걱정했다. 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이 끈기를 갖고 한다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계획을 세웠어? 근데 그 계획을 뚝심 있게 밀어붙여.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해. 이거 끈기 아니죠. 끈기를 갖게 한다는 거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요. 가끔씩은 관점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바꾸면 돼요. 나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울 거야가 목적이잖아요. 계획이죠.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계획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수학과학을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카이를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관점을 바꾸면 되죠. 관점을. 유학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수학과학을 꼭 잘하지 않아도 되죠. 관점은 수시로 유연하게 바꾸셔야 돼요. 이런 유연성이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사실은 엄마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아주 일관된 관점을 갖고 있죠. 엄마한테 사랑받는 아이가 되고 싶고 인정받는 아이가 되고 싶고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은 걔네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걔네 계획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 관점이잖아 지금.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그 관점을 자꾸 열어주셔야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엄마를 바라보는 거.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방식이 있는지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칭찬을 다양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하나씩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어머니들한테 도움될 것 같은 질문을 제일 먼저 뽑았고요. 전국 자사고에 다니는 2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너무 많이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굉장히 어머님이 잘 키운 것 같아요. 글 전체적으로 볼 때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신뢰와 그런 걸 너무 느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는 많이 안 하고 간 거야. 그래서 갔는데 딱 붙어서 엄마가 당황했어. 그래서 내신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조금 일찍 자사고 커리는 어떻게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는 학사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시켜서 보내시는 게 어떨까.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 너무 힘들거든. 얘는 지금 맨땅에 헤딩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아이가 제일 좋은 거는 문이과 융합형 인재 같아요. 철학, 정치학, 사회학에 관심이 많고 거기 관련된 책도 많이 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적이 지금 거의 한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도 잘 멘탈 흐트러지지 않고 즐겁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잘 키우셨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엄마가 걱정하시는 거는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는 거는 문이과를 다 열어두긴 했지만 이 아이가 크리스찬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의료제도 개선 봉사 이런 거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성 아동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아이. 이미 훌륭하죠? 그래서 본인이 의대를 갈까 생각을 하는데 물리화학에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의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다시 얘기할게 유연성을 발휘하셔야 돼요. 꼭 의대에 가야만 의료제도가 너무 허술한 이 나라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봉사를 한다. 근데 우리가 의사가 돼서 가면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봉사에 해당되고 이 아이가 세계은행이나 그다음에 아시잖아요. 이런 데 가면 국제기구에 가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할 수가 있죠.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땐 저는 굳이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 화학이나 물리에 관심이 없는데 굳이 의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런 부분에 정말 철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같은 데 관심이 많은 거는 아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관점을 유연하게 바꿔보면 이 아이한테 좋은 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 꿈만 이루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같은 데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에세이나 이런 것도 잘 하시고 해서 우리나라 대학으로는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대학 나와서 대학원이나 이런 것을 유학으로 잘 가셔서 좀 더 넓게 공부하시면 저 꿈은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은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생기부 기록도 이제 자사고 갔으니까 얼마나 생기부가 지금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자사고는 대부분 학종으로 가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하는 모든 지금 자사고의 첫 번째 교내 활동 중에 중요시 여기는 거는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학술대회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논문을 그런 쪽으로 의료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저거 애들하고 한번 해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안 해봤고 국내의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파이썬을 이용하여 인구 대비 이런 거 한번 뽑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응급실로 가는 시간을 한번 분석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거 해보시면 돼요. 그런 걸로 어필을 좀 잘 하셔갖고 병원 경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경영 경제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행정 이런 쪽으로 가셔 공부하신 다음에 봉사 같은 거 대학 가서 저런 쪽으로 잘하고 인턴도 그런 쪽으로만 좀 해보시면 충분히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나 이런 데 조금 유학을 가셔서 석사나 박사를 하시고 저런 단체로 가시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수많은 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들과 간호사, 약사들을 데리고 또 세계은행 같은 기금을 가지고 선진국들이 돈을 많이 내거든요. 특히 북유럽에서는 저 ODA 기금을 엄청나게 냅니다. 제가 ODA 과학기술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저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가고 싶어서 저도 헌신하고 싶어서 공부를 다 했는데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훌륭하게 잘 키우셨고요. 생기부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지가 좋아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흘러왔고 사회 제도는 어떻게 돼 있고 글로벌 문제점 뭘까 그래서 저 넓게 지구를 펼쳐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학생부가 그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학생부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면 본인이 하시고 기록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거는 신경 써서 본인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기부가 노출되는 거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부를 그냥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어디다가든 생기부를 그냥 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보는데 그건 마무리니까 상관없지만 자소서 쓸 일이 없으면 오픈 안 하는 게 좋겠죠. 생기부 노출되는 거 걱정되시면 필요할 때만 학생들이 직접 보고 비밀이 보장되는 영재 멘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 그 다음에 지방에 계신 분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지방이라서 교육 황무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학원도 없고 정말 걱정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EBS를 잘 활용하시고 요즘 인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단 아이 공부 습관에 맞춰서 아이 성향에 맞춰서 공부 플랜을 짜셔야 돼. 그래서 이따가 이제 마무리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이가 A타입이냐 C타입에 따라서 인강 활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강을 활용해도 여럿이 모여서 뭔가 인강 후에 토론도 하고 같이 공부하고 문제 풀면 채점도 하고 마치 학원 비스무리해지는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 애들이 있죠. 저학년은 거의 그렇게 하시는 게 원래 맞아요. 혼자서 어떻게 인강을 봅니까? 엄마가 같이 못 보면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해주고 한 두세 명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 되잖아요. 어머니들 간식 준비하시고 아이들 공부하는 동안 돌아가면서 순번 쓰셔서 체크하시면 되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은 주로 간식을 대고 집에 있는 분은 주로 아이들 채점하는 걸 좀 해주시고 아이들끼리 좀 대화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왕수학 2-1, 최상위 2-1을 풀고 있어요. 한두 단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제 끝날 것 같대요. 단원이 있지만 그렇게 정답률이 좋지 않다. 근데 이제 보신 거야, 엄마가. 약한 단원만 뽑아서 방학 때 하셔야 돼요. 약한 단원은 정답률이 좋지 않았던 단원은 그 단원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리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가지 아니요. 그러니까 방학이 좋은 거야. 겨울방학 때 이 학생은 정답률이 좋지 않을 때는 리뷰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엄마들 뒤에 질문하신 분들 또 그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가 다시 돌아가서 초등학교 걸 해야 되냐 복습을 해야 되냐 근데 저는 단원별 복습을 하시라고 그렇게 단원을 쪼개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강의를 좀 보시고 내가 약한 단원이 뒤에 가면 어떤 단원하고 연결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 대수 파트를 나간다 선행으로 그럼 복습도 대수 쪽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와 연관된 단원만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굳이 그 문제집을 새로 사갖고 앞에서부터 다 풀고 이러지 마시고 풀었던 문제집에 그 단원 있잖아요. 그 단원만 좀 뽑으셔갖고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답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더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문제집을 사가지고 그 단원만 푸셔도 돼요. 문제집에 안 풀린 단원이 있어서 그게 너무 돈이 아까워서 그거 모아봐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문제집 값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필요하시면 문제은행이 있잖아요. 문제은행을 활용하셔서 약한 단원만 문제를 많이 뽑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유사 문제만 뽑히는 그런 문제은행이 많잖아요. 요즘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약한 단원 또 약한 문제 유형만 또 문제은행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 10문제 만들어줘. 만들어 주잖아요. 요즘은 그런 걸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답지도 다 나오니까 엄마가 보시고 충분히 아이들한테 개념적인 부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 뭔지 다시 한번 짚어줄 수 있다.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 이거 들으면 되게 안타깝겠지만 집에 계시면서 이 정도도 안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복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집을 통째로 복습하지 말고 단원별로 복습하라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 성향에 따른 인강 활용 너무 공감합니다. 그쵸? 혼자서 볼 수 있는 애들은 대부분 A타입이에요. 그것도 조금 나이가 돼야지 아이들이 어린데 혼자서 인강 보고 혼자서 뭐 하고 이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학년은 제가 아빠랑 같이 공부하라. 수학은 제가 솔직히 깨봉수학 있잖아요. 깨봉수학. 깨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깨봉수학은 저한테 감사패를 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시뮬레이션도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칸 아카데미.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지고 하시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예비 고1 남학생 와 있어요. 카이스트 가고 싶어요. 제가 카이스트는 카이스트 설명회가 좀 있으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로 연각고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고도 똑같아요. 자, 일반고에서 제 컨설팅 받고 영동고 학생이고 서울대 치대 합격하셨군요. 기억이 납니다. 워낙 잘했던 학생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아이들은 그냥 제 컨설팅 받으면 그냥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신감은 많이 생길 거라고 전 생각해요. 일단 애 기죽이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기죽이지 않습니다. 자, 카이스트는 제가 이제 과중으로 간 학생이 있는데 카이스트 갈 수 있다. 너는 과학고를 떨어졌어요. 어떤 아이가. 그래서 카이스트 가는 방법 알려준 거 그거 오늘 좀 말씀드리면은 카이스트는 자소서가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생기부를 정말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과목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고 애들처럼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영어 중요합니다. 영어. 그리고 기술과정이나 학교에서 이제 특별하게 했던 활동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된다. 그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카이스트 자소서 한번 인터넷에 치시면 문항이 나옵니다. 작년에 올해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엉뚱하지만 내가 세상을 과학으로 바꾸려는 생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학도가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카이스트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카이스트도 가장 큰 고민은 우리 학교에 왔다가 또 반수하고 재수해서 의대 가는 학생들을 줄이겠다. 영재고 조기 졸업생을 올해부터 이제 받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정말 많이 받을 거예요. 한과영이 올해 시범학교였는데 많이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영과고에서 조기 졸업하겠다는 애들 중에 조기 졸업하고 빨리 재수해서 의대 가겠다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반수가 불가능합니다. 1년을 무조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는 오지 마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심도 깊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CTO가 되고 싶고 내가 정말 카이스트를 가고 싶다면 카이스트에 딱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 카이스트 온라인 영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하는 캠프가 있어요. 영과고가 겨울이고 일반고가 여름인가? 그런 것도 신청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학에 대한 자기가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카이스트 가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 영재 전형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것도 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돼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지 않고는 카이스트는 못 뽑는다. 내신은 제가 볼 때 휘문 정도에서 한 2등급 초반대, 2등급 초중반대에서 갔으니까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내신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등수업, 전체적인 고등수업 로드맵을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안 돼서. 물론 생기부 컨설팅 비용인데 이게 지금 이공계는요. 일반적인 컨설팅에서 잘 못해요. 특히 카이스트나 영재고 애들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선생이 없죠. 너무 깊이 공부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과제 자체가 달라. 그래서 그거는 영재 멘토로 활용하시는 게 좋으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다. 컨설팅 전체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 엄마가 커버해주지 못하는 부분, 수학, 과학 이런 부분만 조금씩 도움을 받으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물화생 1까지 대략적으로 했으니까 라고 하시는데 과중이나 이공계도 갈 아이들은 물화 2까지는 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물리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2까지. 그리고 통과하셔야지 통과만 하시는 거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과제를 수행할 때 그거는 제가 과학의 모든 것에서도 얘기했고 물리, 화학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 1을 배우면서도 물 2까지 알고 있는 상태의 수행평가랑 수행과제를 하는 것과 그냥 진짜 물 1만 하는 건 다를 수 있죠. 지식의 폭이라는 거는 한정 짓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바로 공부의 기술이에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공부에 대해서는 학년이나 교과를 한정 짓지 마셔라.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로 들어가면 이거 대학교 과정인데 싶은 것도 잠깐은 공부해야죠. 그거 모르고 그 기술을 이해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건 바이 건이지만 케이스별로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학원 강사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는 게 맞다. 그 다음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A타입. 예. 과학고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학 진도가 빠른 편이 아니어서 영재고 준비반은 아닌 일반 선행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현재 학원에서 개념 원리와서 공부 후 고쟁이로 하고 있다. 개념 원리 센 조합은 저는 일반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리고 고쟁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화서로 맞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내신 심화 그 다음에 수능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과학고가 목표다. 근데 요즘 과학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 많이 나오니까 저는 뭐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도가 수학 상하를 6개월 정도 잡고 있고 타 학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나가는 것 같다. 제가 봐도 천천히 나가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 좋고 실력도 있으시다면 다 생각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가는 것보다 완벽을 기하고 싶은 선생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아이가 A타입이고 선생도 A타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겨울방학 통해서 이 학원에서 다루지 않는 책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A타입의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차분한 아이라면 저는 만약에 기정이나 실정을 못했다. 그러면 한번 인강으로 정석이 다 상지출판사 손선생도 있고 차선생도 있고 있으니까 인강으로 한번 방학 때 플랜 잡아서 엄마표 특강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학원 나가셔도 중학교 2학년 말이면 수원 개념 심화가 끝나고 미적분 개념 1회 독이 가능하다 그러면 방학 때 잘 따라가시면 중3까지 미적분 심화 다 하고 그리고 과학고 가시면 진도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3 때 미적분 말고 기하나 확통은 여름방학 특강 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기하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신 잘 챙기시고 과학고 가시려면 수학과학 자소서에 들어갈 자유주제 연구라든지 학교의 과학탐구 보고서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토론대회 이거는 그냥 좋아하는 애만 나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탐구보고서 발명대회 이런 데서 과학이나 과학과 공학 컴퓨터를 뭐 해서 하나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수학 탐구보고서 하나를 쓴다든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과학고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과학을 하셔야죠. 과학도 하셔야 되니까 수학이 너무 빨리 나가서 과학도 지장이 있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 하셨으면 저는 과학을 시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말에 1회 정도 시작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한번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4 남학생입니다. 전형적인 C타입이고요. 성향은 경쟁적이고 지는 것 싫어하고 호기심 많고 맞습니다. C타입. 호기심만 많고 지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B타입. 자, 황소 입학해서 현재는 중3 과정 나갑니다. 초2 말에 황소 입학해서 나가면 잘하죠. 이 C타입이 황소에 그렇게 맞지 않은데 잘 버텨준 것 같고요. 등급이 강등되면서 2번이나 애쓰셨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슬플까요? 중3 과정은 다른 학원 옮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끄적끄적 풀고 기하는 거의 식없이 푼다. 지금 제가 볼 때 황소 교재를 제가 잘 아니까 식없이 푼다 기하들. 머리가 엄청 좋은 거죠. 대수는 끄적끄적 풀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목동이시니까 CMS로 옮기는 게 어떨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씨 쓰고 풀이 과정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고등과정 가면 고쳐진다. 그럴 리가 없죠. 그거는 고등과정 가서 굉장히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하는 학원을 가지 않는 이상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오답노트 사용법 C타입에 그걸 활용하세요. 제발. 다 말씀드렸고요. K유무 하면 고쳐진다?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는 지금 논증기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논증기하를 배우는 KM을 하면 기하는 고쳐집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논증기하가 아니라 지금은 진짜 순수기하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보이고 이렇게 몇 가지만 가지고 머리가 좋은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것보다 머리가 빨라. 그러니까 쓰다 마는 거예요. 왜 쓰다 말까요? 쓰는데 다음 게 생각나거든요. 이미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쓰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증기하는 조금 어려운 기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죠. 지중상에 있는 기하 정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광고를 삽입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거 막 뜬다니까.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 있는데. 광고 나가면 안 좋죠. 그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선행 멈추고 꼼꼼하고 차분하게 과정 적는 것 지도해주는 소규모 교습소로 옮겨라. 이거는요,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려운 문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하고 자기가 안 풀고 남이 가르쳐 주는 것만 좋아할 경우 성취감이 떨어진 거예요. 성취감이 너무 떨어진 애는 지금 선행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맞는 거죠. 근데 얘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꼼꼼하고 차분하게 푸는 과정을 쓰면 또 다 아는 거 배우고 뭐 수학이 이렇게 재미없냐며 난리칠 겁니다. 조금은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학원 타입은 거기에 본인이 조금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수업 겸비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화하고 질문도 할 수 있는 학원. 얘는 황소가 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설지 필사를 시켜라. 이거 문과형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소금요 학원에서 천천히 어려운 문제, 수학적 개념이 추상화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식으로 바꾸거나 그거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자기 거라고 느껴지지 않는 아이들이 문과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수학을 암기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이 해설지 필사입니다. 제가 가끔씩 마풀 교과서 이거를 전체를 다 쓰게 하는 학원이 대체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과 누나한테는 맞아도요, 이과 남동생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런 거를 위에 아이가 그걸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좀 수학을 재밌어 하는 것 같다 해서 동생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을 봤는데 아이마다 달라요. 그리고 특히 C타입은 해설지 필사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전적인 기하 문제 일주일에 하나 본인이 다 논증까지 써서 설명하면 비디오도 찍어주시고 유튜브 만들어서 올려주시고 그렇게 자극을 주시는 게 C타입은 맞는 거예요. 해설지 필사는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잠깐 하고 말라 그래요. 그렇게 다 쓰다가는 반드시 학교 시험에서 시간 부족으로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방식을 왜 쓸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수학 바보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잠깐만요. 먼저 질문하신 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여와 어릴 때 A타입인 줄 알았는데 점점 크면서 B타입으로 변해. 제가 A타입이 B타입으로 변하는 건요, A타입은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유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B타입으로 변하는 거는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안 되지만, 공부 스타일에서 A타입이 B타입 바꾸는 거는 상담하셔야 돼요. 근데 대인관계나 사회성이 좋아진 거는 칭찬하셔야 돼요. 그건 엄마도 칭찬받아야 될 겁니다. 해맑고 착해졌다. 원래 착한 애죠. 독한 면은 없고 아직 엄마 바라게. 그냥 늘 그래요. 성실하면 됐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제가 볼 땐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그 지금 고민 과목은 KMO인데 연과고를 희망합니다. 아이 성향은 일반고하고 자사고 같다. 그러니까 문이과 섞여 있는 것 같다. 완전히 이과도 튀는 것 같지 않다라고 엄마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문반 다니고 있어요. 실력 정석을 했고요. 그래서 고민은 매주 치르는 시험 성적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제가 얘기했죠? KMO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어요. 대수, 정수, 기하 조합이 어떤 분야가 안 좋은지 체크하셔야지 그냥 시험이 성적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KMO를 하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로 자격이 없죠. 그래서 어떤 파트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체크하셔야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외로 수학과 구멍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실력 정성을 하고 있어. 수학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조합 쪽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기하 조합이 약하면 기하 조합 파트를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체크하시고요. 지중사항을 가지고도 기하 조합 나눠서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수가 약하면 당연히 수학상학, 연습 문제, 실력 정석, 방학 동안에 특강으로 하시면 되고, 풀이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강이 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만 인강을 보고 먼저 풀고 인강 보고 이렇게 복습하실 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개념을 전체 잡고 싶으시면 개념 파트 하고 본인이 읽고 개념 파트 인강 보고 예제 유제 다 푸시고 그리고 나서 점수 맞춰보시고 연습 문제 본인이 풀고 그리고 인강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수학에만 올인하는 것 같다. 국어 영어를 놓기엔 아직 어리지 않나 싶어 고민입니다. 물리는 아이 아빠가 같이 하면 좋겠다 하고요. 그럼요. 물리 아빠랑 하면 좋습니다. 아버지도 동영상 활용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개념, 어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잡아달라고 다시 한번 아빠한테 제 강의를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물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어 영어는 일주일에 한 번 5학년이니까 해야겠죠. 어느 순간 한 1년 정도 쉴 수 있습니다. KMO가 잘 될 경우. 근데 아니면 국어 영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다가 KMO 1차까지만 하시고 우리 아이는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나서 선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초5니까 초6 중학교 1학년까지 1차까지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안 되면 깔끔하게 접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예비 고1 갑방고 진학 예정입니다. 갑방고를 가시는군요. A탑이고요. 약대를 희망해요. 약대를 희망하시면 약대만 희망하시면 돼요. 뭐 어느 대학 이상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 자기 집을 장만하면 되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래도 강남은 벗어나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네. 그쵸? 그런 거 하지 말자. 국어는 중학교 내신만 탄탄하다. 공통수학 1, 2, 두 바퀴. 수원 일부 했다.
그거는 수학 원장님이, 그쵸?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비 효과 하시면 돼요. 예비 고1이 무슨 학원을 지금 간다고 될 게 아니고 나비 효과를 뽀개셔야 돼요. 전 저거만 잘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쯤 해서 학교 앞에 있는 3월 달 입학하고 자기 해당 학교 내신 전문 학원에 내신 대비는 어떻게 나오고 이 학교 문제 유형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어서 가는 정도면 될 것 같다. 극상위 학교다. 괜찮습니다. 근데 선행을 많이 못 하셨다. 본인이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봐요. 엄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학원을 많이 안 하고 선행도 많이 안 했다.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지 어머님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단 모두가 다 뛰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쳐다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아이 역량에 맞춰서 메시지 넣었다 취소하시고 막 그러지 마세요. 너무 궁금해지잖아. 무슨 메시지지? 자, 일단은 예비 고1이니까 방학 때 수학이 저 정도 돼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수원 심화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2월 초부터는 무조건 내신 대비로 모든 학원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신 학원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는 나비 효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학은 통합과학 한 바퀴니까 어느 학교를 지원하셨는지 모르지만 갑방고면요. 물리 과목 2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화학 과목 2개 중에 반드시 하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통합과학 하면서 학교 설명회 갔다 오셨으니까 물리를 더 심화하시는지 화학을 더 심화하는 학교인지 체크하셔서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통합과학만 하고 가시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약대니까 제가 볼 땐 화학하고 생물에 힘을 좀 실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학교가 근데 통합과학 하면서 물리 원이 막 포함돼 있어. 이런 학교일 수 있잖아요. 체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 맞는 통합과학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내신 안 나오니까. 그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학교 내신 위해서 현행 나가고 선행은 특강으로 하는 게 맞는지요? 방학 때 수원 특강, 수학 고민 맞습니다. 과학 고민, 학원 수업의 생기부 등을 위해 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요? 화학이나 생명 쪽 동아리 가입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교가 결정이 되시면요. 학교마다 그 학교 탑 동아리가 있습니다. 모든 갑방고는 의대를 바라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화학 생명 쪽 동아리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정말 한 10페이지 가량의 시험을 보더라고요. 국어부터 몽땅 다. 그리고 대부분은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네가 동아리에서 뭐 해봤니? 화학생명 어디까지 해봤니?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영재원을 다녔거나 아니면 화학생명 쪽에 탐구보고서 제가 꼭 하라 하잖아요. 중학교 때 해봤던 게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 동아리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없으면 따로 연락 주세요. 이건 범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하겠어요. 방학 동안에 뭐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국어 고민 전체적으로 다 고민입니다. 아닙니다. 나비 효과 너무 좋은 책이고 잘 하시면 되고 2월 달쯤 내신 학원 찾아보시면 됩니다. 학교 결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어 고민 빈칸 추론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요약에 오답이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독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어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안 읽었을 가능성이 살짝 느껴지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10권, 20권, 100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다. 저학년 어머니들은 이걸 보면서 배우셔야 돼요. 한 권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2번, 3번 읽어도 좋으니까. 네. 그래야 글의 순서, 빈칸 추론. 왜냐면 그 전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수 있는 것들이죠. 문장을 삽입하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그 민사고나 용의 내고 가는 애들 무슨 수업이 제가 페르마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페르마에서 무슨 수업이 정말 먹혔냐면 고전을 갖다가 그렇게 정말 잘 읽은 애들이 나중에 모든 책을 잘 읽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고 두툼하고 인내심도 키워지고요. 그런 책을 한번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본다. 그 작가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역사까지 알아가면서 그렇게 몇 권을 읽어놓으면 사실 문학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과학책도 제가 배경 지식까지 찾아가면서 읽으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셔야 지문이 나왔을 때 과학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에서 내가 이걸 분석하면서 읽기가 돼요. 그리고 무엇을 중요시 봐야 될지 이 지문을 낸 의도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국어, 영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영어의 특징은 그냥 단어예요. 국어가 잘 되는데 영어가 안 돼? 그냥 단어가 안 돼. 어휘야. 100%. 아시겠죠? 답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저한테 카톡 남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 중 남아. 엄마도 영과고 가고 싶어. 장래 희망은 A 관련 CTO야. CTO 해야죠. 풀스택. 중요합니다.
경기 학군지임에도 아이한테 수학 선행하고 싶다는 말 듣고 5학년 겨울에 처음 선행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엄마가 막 여기저기 막 엄마다고 휩쓸려 다니지 않다 보니까 정보가 살짝 늦을 수도 있고 또 엄마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기본 유형 1품 그리고 A급으로 집에서 공부하다 이번 달에 첫 수학학원을 등록했습니다. 훌륭한 학생이군요. 3-1반에 합류되었는데 친구들 관계도 좋고 발표 토론 그룹 활동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재밌죠. 이제 2-2까지 1품 문제집 수월했고 A급은 1- 수월한데 2- 기준 정답률 65%, 1-1이 수월했는데 2-1 B스텝 정답률 65%. 단원의 문제겠죠. 단원을 꼭 체크하시고요. 문제 해석을 잘못했거나 연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연산이 엄청 중요하다고 밑에서부터 빌드업 해왔어요. 연산, 암산 시키셔야 돼요. E타입, 암산을 좀 공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전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세 자릿수 넘어가는 거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암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훨씬 정답률 높아집니다. 자꾸 풀이과정 자꾸 연산 실수하니까 자꾸 쓰다 그러는데 쓰면 쓸수록 더 자기가 쓴 글씨에 잡혀요. 그러면 더 멍청해지는 거예요. 때린다 라고 얘기하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산, 암산으로 하는 거 하시고요. 해석을 잘못했다. 잘못된 해석된 문제만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복습하지 마시고 틀린 문제 지금 방학 동안에 꼭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유사 문제, 유형 문제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요. 혼자 공부한 아이들이 학원에서 주는 많은 프린트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은행을 하나 지정하셔가지고 유사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유형 학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전과목 좋아하고 디베이트도 나가고 싶어하고 피아노도 좋아하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하이탑으로 중2 과정 주말에 집에서 인간어 공부하는데 물리 파트 좋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비 중이니까 이제 물리도 저 정도 중2 과정까지 인강으로 공부하셨으면 중3 물리만 빨리 공부하시고 물리를 좀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살짝 연가고 가기에 늦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연가고 안 가도 CTO 할 수는 있죠. 평소 길은 여러 개다. 일반고 가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TO는 테크니컬, 그러니까 CEO가 있고 그건 아니에요. 사회성 좋고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리더십 있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가고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공부 안 해놓으시면 과중도 안 되고 일반고에서도 카이스트나 이런 데 아까 그 엄마처럼 아이처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물리 공부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수학 저 정도 됐으면 물리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학도 살짝 진도가 느리니까요. 이제 학원 꾸준히 다니면서 부족한 파트만 하시고 유형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습할 수 있거든요. 얘가 지금 진도가 살짝 느리니까 예습은 인강으로 하시고 선행은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가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중3 것과 예비 고1 거를 엮어서 하는 수학 선행법을 말씀드렸어요. 연가고 가는 수학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초4, 예비 초4 C남아입니다. 필즈 수학 주위에 다니고 있어요. 사고력 수학. 꼼꼼하지 못한 태도를 제가 못 견뎌 사고력을 빨리 그만두고 교과 5학년, 6학년 과정을 했으나 그 부분도 최상위 레벨 테스트라든지 하이레벨 기준으로 40%, 30% 나와요. 그리고 2학기를 하지 못하고 중학교 넘어갔어요. 지금은 RPM 1-1 최상위 하고 있고요. 1-2 RPM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는 힘들어한다. 일단은 저는 필즈를 방송에 되는 어쨌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나치게 사고력이라는 말로 고등 개념까지 막 끌어다가 현학적 수학책을 만드는 그런 학원의 수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서 엄마가 그것만 하는 엄마는 거의 없을 거야. 난 그렇게 봐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 또 학원을 다니고 또 팀 수업을 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게 무슨 나중에 대학 갈 때 제가 필즈 무슨 반에 있었습니다. 황소 무슨 반 출신입니다. 라고 자소서에 안 써요. 안 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가 거기서 이미 수학에 질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 것도 최상위와 하이레벨 어려운 문제집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절대 위안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RPM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RPM부터 했어야죠. 그죠? 그러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저학년 때 RPM 갖고 중학교 1, 2학년 걸 했으면 하다가 잘 어느 정도 나는 좀 알아 이럴 때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5학년 거, 6학년 거 30%, 40% 나오는데 중학교 1-1, 1-2 이렇게 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비와 비율, 그 다음에 다양한 응용 문제들을 방학 때 꼭 자기 걸로 재밌게 문제를 이해하고 식만 먼저 세운 다음에 계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수업이 얘한테 특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주시든지 아니면 과외선생님 구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질문이 있으셨어요. 중등 개념부터 더 다지고 좋은 관계로 적은 양의 천천히 심화를 나가는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관계가 무너진 건 부모 자식 관계가 사이가 아예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힘든 코스를 해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미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중학교 걸 꼭 지금 해야 될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저는 비하 비율부터 해서 문자식부터 해서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이렇게 한번 훑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1-1과 1-2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는 대수 파트, 산수 개념만 따로 갖고 하셔도 된다. 근데 조금은 쉬어가셔도 되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수포자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고력 문제에 대한 부족이나 사고력, 예를 들어 3% 일과정 같은 수업이나 교재를 풀어본다. 아니고요. 지금 좀 했던 것들 중에 비하 비율 이런 파트, 또 문제 뭐 하면 되는 3% 일과정도 어렵습니다. 자꾸 어머니는 어려운 것들을 갖고 들이대는 거야 지금.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저 큰일 나요. 그렇죠. 초등 심화라고 하기보다는 단원별 심화를 하시라고. 초등 단원별 심화 하시면 돼요. 저희가 말씀드리죠. 아주 똑똑한 애들은 솔직히 5, 6학년 거를 말씀드린 코스도 그냥 쭉 빼고 중학교 가도 되는데 그렇게 우리 애가 다 그렇게 아니 관점을 바꾸시다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야 돼. 그게 뭐가 슬퍼요. 다른 거 뭐 또 잘하겠지. 지금 이 진도와 교재만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더 주고 개념을 모르면 개념을 다시 짚어준다. 이 방식이 교과서 갖고 하시든지 아니면 엄마가 공부를 해서 짚어야지 그냥 이건 이거야 라고 똑같이 재미없는 설명을 반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애가 몰라. 그럼 예를 들어서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야 돼. 그럼 깨봉수학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서 유튜브도 보고 하시면서 가르치세요.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한다고 애가 이해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막 그림도 그려보고 그리고 어머님이 잘 못하겠으면 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것 같아 하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셔야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수학하 선행시 초6이에요. 초6 수학하를 선행하고 싶어. 실력 정석으로 선행이 가능한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가능하죠. 기정으로 하든 실정으로 하든 아주 똑똑한 애들은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정을 교과서로 하고 기정에 있는 연습 문제를 같이 풀리다든지 그러니까 실정에 있는 예제 유제와 개념을 공부를 하고 연습 문제만큼만 기정을 푼다든지 실정 연습 문제는 빼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풀면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개념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 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수업 이제 안 하죠. 이제는 안 하고 싶어요. 어머니들이 지금 뭐 도움이 좀 됐나요? 지금 이제 늦게 올라오신 분. 중1, 이번에 은상 나왔는데, 현재는 곡캠을 진행하지 않고 수투 실력 진행 중입니다. 중1인데 이제 중2 올라가는 거지. 곡캠을 안 한다. 중1 영대비 해보는 게 나은지요? 아니면 TPL 중급 높은 상과 수상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 물리가 다 돼 있지 않으면 물리화학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저는 그냥 물리화학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론즈 탔고 TPL 했으면 좋겠거든요. 중급 높은 저는 물리화학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실력 나가시고 곡캠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중1 영대비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조금 늦게 들어가셔서 그냥 중3 때 가시고요. 완벽하게 해서 가세요. 가뜩이나 지금 영재고 조절 생겨가지고 너무 어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하셔도 된다. 그리고 영재고 나오면 대학에서 또 학점 인정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기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를 막 소년 과거 시험 급제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수투 실력 하시고 미적분도 하시고 곡캠은 내년 한 3월 쯤부터 모의고사 몇 번 봐갖고 한번 참가해서 친구들 얼굴 오랜만에 보고 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화학 열심히 하세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은 제가 볼 땐 내년에 물화 다 끝내고 중2 한 11월 달쯤 그때 영대비반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비 중1인데 고등 수학 선행시 시간이 걸리더라고 풀이과정 꼼꼼히 쓰면서 예비 중1인데 그럼요. 선생님 내가 못 하겠어요. 타임어택은 내가 뭐 갖고 하라겠어. 정석 갖고 하는 거 아니죠. 선행시는 정석이나 개념을 꼼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타임어택은 유형서에서 들어가라 그랬죠. 센 수학 이런 거 풀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비 초육 타입 C타입 아이 수학
중2-1 하고 있어요. 방학 때 수학 진도와 과학을 시작을 뭘로 하면 좋을지 너무 막연하다. 엄마도 그래서 메시지 썼다 지웠다 했구나. 너무 막연해서 C타입은 학원 다니는 게 낫죠. 괜히 싸우면서 우리 또 마음 관리도 해야 되잖아. 마음 관리해야 돼요. 괜히 제일 중요한 건 엄마하고 아이가 사이 좋은 거야. 눈빛만 봐도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한 번씩 웃으면 모든 게 풀어지는 그 관계를 갖고 가셔야죠.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인강하지 마시고 보내세요. 2-1부터 중요하죠.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활용, 1차 함수 나오니까 중요해요. 학원 다니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실력정석 인강 사이트 성지닷컴 맞습니다. 정석은 인강이 성지닷컴밖에 없어요. 책을 안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나요? 요즘? 성지닷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과학고 준비 시 과학은 물투, 화투까지 목표로 하는 게 될까요? 그럼요. 생지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 물투, 화투까지만 하시고 생지는 네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방송사고가 났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약점은 보강하고 강점은 강화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바빠서 여기를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자, 중등 선행과 심화할 건지 선행할 건지 심화할 건지. 자, 선행할 거면 인강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거니까 인강하셔도 돼요. 심화 때 학원 다니는 걸 전 추천하고요. 아이가 지나치게 엄마가 집에 없거나 그 다음에 지나치게 심심해하거나 오래 앉아있지 못하거나 이러면 학원 보내는 게 맞죠.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너무 심하게 어머니들이 정말 미친 듯이 학원을 말도 안 되는 교재도 가르치는 학원들 애가 쇼크를 먹어서요. 뇌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거나 수업 시간에 10분 이상을 집중 못 하거나 뭘 하라 마라 이건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규칙을 못 지키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여러분 지금 방학 특강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아니면 학원에 가서도 뭘 물어보셔야 돼요.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가 아니라 내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대학을 갈 때 학생부에 기록되는 거는 아이가 했던 실력뿐만 아니라 태도가 기록이 됩니다. 자, 포항공대가 입시를 확 바꿨어요. 자, 내가 볼 땐 1박 2일 면접으로 다 뽑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무슨 실험을 과제를 수행하거나 하는 걸 다 지켜보겠답니다. 앞으로 입시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면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아이도 키우세요. 일단 그게 먼저예요. 선생님한테 우리 애 시간 맞춰서 약 먹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는 엄마가 되셔야 돼요. 자기 약은 시간 맞춰 먹어야죠. 진짜 제일 걱정이야. 우리 올 방학 때 정말 반성하고 가정교육이 잘 돼 있는지 내가 가정에서 가르칠 게 뭔지 먼저 생각하세요. 웬만한 건 인강도 다 돼 있고 학원도 다 있어요. 내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학원에서 줄 수 없는 게 뭔지를 잘 뽑아서 하는 게 가정 겨울방학 특강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된 다음에 공부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등선행 하실 때도 함수 파트만 할 건지 조합 파트만 할 건지 그리고 우리 애가 할 만한 것만 정석에서 몇 단원 뽑아서 해도 애 자존감은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느리다 생각하시면 그 정도 좌표와 그래프, 인수분해, 식변형 이런 것만 좀 뽑아서 앞단원만 해도 애들이 기분이 좋죠. 내가 이 정도까지는 했구나. 3-1 인수분해 하는데 정석에 있는 인수분해도 같이 공부했다. 그러니까 애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하시라고요. 그게 뭐에 써먹으려고 그 짓을 해? 남들은 다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엄마잖아. 그건 남이 하는 얘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땐 말조심 좀 해야 되고 아이가 기분이 좋아. 그러면 해. 아시겠죠?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한테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꽤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진도가 너무 느려. 2-1 할 때 3-1도 좀 보고 1-1 할 때 2-1도 조금 쉬운 걸로 좀 보고 조금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자, 성향별 가정학습 지도할 때 학습 계획서 꼭 만드시고요. 여태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단어입니다. 정말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어휘만 잡아주시면 100점이에요. 그 다음 학습 계획서 만들기. 그래서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학원 갔다 와서 그 학원 숙제 다 할 수 있게. 학원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살짝 복습하고 질문할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런 시간 한 10분, 20분이라도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별거 없어요. 갔다 와서 내가 배운 게 완벽하게 내 거 됐는지 숙제하면서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엄마가 매일 점검하세요. 학원은 제 시간에 갔는지 학원에서는 어땠는지 집에 와서 숙제는 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오늘 용돈 얼마 썼는지 오늘 기분 나쁜 일 있는지 오늘은 뭐가 행복했는지 오늘 감사할 게 뭔지 이런 거 질문하는 시간 아이하고 대화 차 마시면서 그 다음에 월별 점검 이거는 이제 다 끝나고 한번 점검하시고요. 하는 걸 잘 보셔야 다음 단계가 설계가 됩니다. 얘가 이런 거 어려워했구나. 이거 한 번 더 하고 가야겠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건 됐구나. 다음에는 좀 더 도전적인 수업을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예습법. 아까 말씀드린 예습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너무 숙제를 못 따라가.
아니면 이건 정말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이 파트만 몇 번 이렇게 숙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습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방학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우리 아이는 근데 그걸 오답이든 뭐든 아이가 어려워하는 파트가 뭔지 뭘 이해 못하는지 모르면 복습하는 게 안 나오죠. 그다음에 혹시 동기부여가 안 됐다면 동기부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심 있는 것들을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관심 있는 무슨 유튜브가 됐든 영상이 됐든 아니면 서류가 됐든 폴더 만들어서 모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아무 준비 안 돼 있고 그냥 발명을 하려니까 발명 어디서 해? 학원에서 뭐 어떻게 해준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관심 있던 폴더가 있어야 그 폴더를 갖고 상담을 하셔야 아, 너 이런 거 관심 있으니까 이런 거 어때?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브레인스토밍 할 때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겠죠. 그래야 자기가 한 게 돼요. 우리가 제일 나쁜 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양심에 꺼리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그렇게 큰 애들이 나라의 우두머리가 될 때, 리더가 될 때 꼼수와 변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키우지 말자. 그러려면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은 특강 본진도에 맞춰서 결정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거 있어요. 안 그래도 새벽 공부방이라고 우리 학부모들이 만들어서 대여섯 명이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이 그냥 공부하는 각자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각자 걸 하죠. 근데 동기부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학 때 공부하는 거 어렵다면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 아침 7시면 7시 이렇게 일어나서 공부하는 협동조합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단톡방에 지금 진행하고 계시던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방학 때 한번 진행해 보실 건지 같이 좀 받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말은 일단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나머지는 가르쳐줘요. 문법 학원 다니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 다니잖아요. 문제는 결국은 어휘예요. 그 다음에 국어는 인강으로도 충분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이공계에선 뺏지 마라. 근데 내가 문과야. 그러면은 해보세요. 그리고 글도 써보시고 토론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선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정확한 개념과 용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길어졌죠? 중간에 한 10분 날라가서 그래요. 과학고 준비시 과학 했고요. 네, 자, 저도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이런 것 좀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뭐 무쇠 뿔처럼 이렇게 갑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나이 드니까 눈물도 많아지고 서러운 것도 많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한 지지 단톡방에서 우르르 막 나가고 그러는 거 하지 맙시다. 자, 단톡방에 비번은 1203입니다. 많이 초대해 주시고요. 나간 만큼 다시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